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데이 대표이사 교무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은 친구들 잘들 있죠. 우리 이쁜 제자들. 이번 주 선생님 가서 보고서 다 얼굴 한번 또 보고 선생님 수업하고 그럴 테니까 숙제 내신 거 잘하고 기초조사서들 잘들 쓰세요. 자, 대표님 하시죠. 네, 저희 2,000명 특집이니까 특집 겸 연세대 그 전형이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전국에 계시는 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뭐 학부모님,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저희가 그 각 지역에 직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까지 올라오시지 않더라도 저희 소장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있더라고요. IDA 뜻이 뭐냐? It's Different 아카데미입니다. 스카이, It's Different. 네. 멋있습니다. 와. 다르고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뜻에서 저희가 It's Different라는 그 약자를 따서 IDA를 만들었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2021학년도 변화된 연세대 입시 그 요강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고려대 많은 변화 있었죠. 고려대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저번에 찍었던 고려대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올해 연세대도 변화가 많죠? 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의 포인트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연세대 같은 경우 1등급 초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쓸 텐데,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자, 2021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요강의 변동사항인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자, 특기자에서 436명을 거의 줄여버렸죠. 그리고 논술에서 384명을 줄였어요. 거의 600명 이상 가량을 지금 특기자 전형하고 논술에서 죽인 거예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로또죠, 로또. 여러분들 왜 로또냐면 일단 인원수도 반타작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 최저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연세대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요, 특기자랑 논술 전형 죽여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 늘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일정 부분을 정시로 늘려줬어요. 논술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2021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전형 면접형 전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형 전형 523명이죠? 네, 뽑는 인원이. 자, 넘어갈게요. 자, 모집 인원 확대 및 지원 자격 개편. 일단 260명에서 523명으로 늘렸어요. 뭐 목적은 뭐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를 했다. 다양한 고교의 학생들, 3% 추천받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을 모집해주기 위해서 대거 2배 이상의 규모로 지금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칭 변화 없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데, 이름이 왜 면접형 전형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린대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름을 각 대학에서 정할 때 50%가 넘는 부분들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60%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면접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고교 추천 받은 자라 그랬고, 면접형 전형의 특징은, 자, 1단계에서 100이죠? 그죠? 이 100 중에서 여러분들 4개가 교과예요. 4개. 그 다음에 6개는 서류인데, 여기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랑 학생부 비교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해가지고 이걸 6개, 60%의 어떤 그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인 교과와 플러스 생기부 자소서 해가지고 총 100으로 해서 1단계를 뽑는 거예요. 자, 면접형 전형.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연역과 반영 방법.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되게 빨간 줄 3개를 지금 해놨어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 50, 그 다음에 등급점수 50으로 반영한다. 아까 말했죠? 60인 서류와 그 다음에 40인 이 교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과 40에서 자, 20이 Z점수고요. 20이 교과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연세대가 왜 일반고 친구들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세대에서 말하는 Z점수가 뭡니까? 자, 우리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소장님, 하나고 표준편차 몇인가요? 5 잡겠습니다. 자, 5 잡겠습니다. 그냥 일반고 친구들 몇 잡으실 겁니까? 20 잡겠습니다. 자, 그럼 몇 배죠? 4배입니다. 4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준편차에서 일반고랑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 3,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많게는 5배도 차이가 나고, 5배가 차이가 난다면 거의 Z점수에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점수를 못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카톡으로 문의가 와요. Z 점수 좀 계산해 달라고. 결과적으로 일반고의 1등급, 그 다음에 자사고의 3등급이라 칠게요. 등급 간에 비교 3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3배 차이 나는데 표준 편차에서 뭐 4배, 5배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고 1등급이랑 그 뭐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 뭐 3, 4등급이랑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솔직히 더 불리하냐면 그 60인 서류 비교과에서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면접형 전형도 일단 1차를 통과하고 문제는 뭐죠 또? 면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면접형이에요. 넘어갈게요. 학생부 위주 활동 우수형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33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9% 그러니까 논술을 아작 내서 여기에다가 활동 우수형에다 확 넣어준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서류평가 100%예요. 네, 1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2단계 가게 되면 1단계 60% 갖고 땡기면서 그 다음에 40% 면접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활동 우수형 전형 어떤 분들이 쓰는 건가요? 고교 시절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얼만큼 활동을 우수하게 많이 했느냐를 많이 뽑죠. 그쪽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방향성을 잡고 구체적으로 그냥 다양한 듯 하면서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기부의 어떤 질을 높여야 일반고에서는 그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 친구들은 면접 편전을 노리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높고 활동이 진짜 자기가 봤을 때 남들이 타에 뭐 정말 추종할 정도의 어떤 이런 생기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면접 있죠? 네, 면접 있고요. 또 네. 무시무시한 제시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죠. 경쟁률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자, 수시 모집 전형,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저 추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논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이것도 수능 최저 기준 학력이 없습니다. 자, 특기 전형이죠. 163명,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활동 우수형. 이거 위에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거든요. 2020년인데 지금 599명에서 지금 보이시죠? 특기 전형을 엄청 줄여놨죠. 예. 그러니까 모집이 좀 줄어졌다고 화살표 있는 거죠. 계속 갈게요. 어물학 인재 페이지, 과학 인재 페이지, 국제 인재 전형 45.2%가 축소됐어요. 체육 인재가 좀 최저가 신설이 됐고, 그러니까 체육 인재를 쓰실 분들은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 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단계 또 서류 100이에요. 뭐 서류 100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뭐 생기부부터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단계 서류에서 60%또 갖고 오고 또 40%가 면접이에요. 지금 나와 있죠. 평가하기에 영어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떤 강력하게 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쓰시긴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체육인재 전형은 한번 보시고요. 뭐 체육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뭐 학생부 교과 20, 서류 70, 그리고 90에서 또 면접도 10%가 뭐 10점이 또 들어간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인재를 쓰시는 분들은 꼭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수시 모집 전형, 이것도 정원 외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원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연세대의 특징 보면은 각 전형에만 중복만 안 된다면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공과대학 시스템 반도체 정원에 신설로 하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10명은 정시로 가고요, 40명은 학종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자, 평가 부분 또 서류 100이죠. 이것도 생기부 본다는 겁니다. 생기부랑 내신이랑 이런 거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종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쉽진 않겠죠. 이것도 또 60% 끌고 오고 40% 면접이에요. 이것도 수능 최저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연세대 정시 모집 전형인데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도 10명으로 정시를 뽑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 보이시죠? 그냥 정시 같은 경우도 13%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 40%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정원 내에서 일반 전형 이렇게 뽑는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연세대를 빠르게 한 바퀴 돌아봤고요. 올해의 특징,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을 작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종폭을 좀 더 늘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좀 본인의 어떤 진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설계를 해서 언제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저희 카카오톡이라든지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검색해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들 좀 저희가 최대한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